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차가 9시. 안녕하세요, 최미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월요일장 지난주와는 또 상반된 흐름으로 양시장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에도 장 초반에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또 버텨냈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 힘입어서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요. 상승폭은 지켜내지 못한 채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오늘 시장의 중심은 코스닥이었다라고 또 할 수 있겠는데요. 낙폭과대 인식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으로 온기가 또 확산이 됐고요. 8% 넘는 강한 반등세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저희는 7월의 시장을 앞두고 오늘도 탄탄한 대응 전략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포착될 새로운 급등의 신호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급등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오늘 코스닥의 정말 이 강한 탄력이 좀 반가웠습니다. 특히나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정말 월등하다 보니까 더 반가운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오늘 투자 포인트 또 어떻게 잡아봄직할까요? 미국 쪽에서 이슈가 국내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와 함께 소비재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는 약세가 이어졌죠. 원래 국내부터 시작을 했던 반도체주가 미국에서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한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금리에 대한 이슈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모더나에 대한 소식이 헬스케어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지난주 이슈가 좀 있었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슈는 애플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두 번째는 반도체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를 쓸 수 있게 승인을 해달라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 이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오전에 이런 이슈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다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사실은 천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장중에 얘기가 나온 건 2천조였고요. 실질적으로 2035년까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돈은 3천조가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로봇에 대한 모멘텀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슈도 존재를 했겠지만 결국은 크게 보게 되면 역시 반도체 생태계를 살린다라는 관점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동안 코스피의 경우 역시 반도체 주가 대장 노릇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헬스케어 위주로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 코스닥 쪽도 대장주가 아마 반도체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가 전혀 상이한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확인해 보시다시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기가 일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들이 다시 한번 반도체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오늘 미국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등 여지는 다시 한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가 오늘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 성과급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100조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떨어지는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일단은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코스닥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한 5조 정도가 상장 폐지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쪽으로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코스닥 활성화 정책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오늘 상승을 했던 요인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국민성장 펀드가 지금 국내에 투자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상패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감사 보고서가 이전에 적정히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의 경우는 자본 잠식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2026년 2월 달에 얘기가 나온 게 KOTC라고 해서 장외시장에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이제 그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무조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에 해당하는 종목들의 경우는 KOTC, 그러니까 비상장 거래에서 한 6개월 정도 거래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스닥도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되지만 일부 살아날 수 있는 요인이 희박하겠지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코스닥에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시장을 확인해 보게 되면 장 초반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우리는 8,100포인트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코스피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8,100포인트를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8,050포인트가 정확한 지지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지난 한 주에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9,91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910포인트는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거고요. 이 저항을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조정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910포인트만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1,035포인트에서 1,050포인트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KRX 300 종목 확인해 보시게 되면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약세가 이어졌고요. SK 하이닉스가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SK 스퀘어가 약세가 이어졌고요. SK 스퀘어가 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SK마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기의 약세는 삼성물산과 삼성화재, 삼성보험, 생명 이쪽으로 약세가 이어진 거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파란색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장비 관련주가 일부 하락한 거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분위기가 내일 정도까지는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올 때는 이틀 정도 상승했던 주 테마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상승하는 종목이 아마 주도주가 다시 한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오늘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확산이 됐는데요.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를 또 어떻게 읽어야 할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는 시장 속에서 또 종목들 하나씩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시장의 이슈, 또 방송 말미에는요, 전문가님께서 많은 종목들까지 이렇게 전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급등포착 9시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흐름 속에서 또 내일을 찾는 시간으로 이어가 봐야겠죠. 지금부터는 섹터 포착 시간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들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올라와 있네요. 첫 번째로는요, 2차 전지 올라와 있습니다. ESS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섹터 전반이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바로 열어보시죠, 전문가님. 네. 오랫동안 또 소화가 됐었죠. 2차 전지. 전문가님께서 또 오랫동안 또 주목을 해주셨던 섹터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ESS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미국 쪽에서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 전력에 대한 수요를 더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ESS를 같이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의 경우는 여전히 전기차 캐즘이 존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캐즘이 빠르게 소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국내의 3사가 역시 미국과 헝가리 쪽, 그러니까 유럽 쪽에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역시 반도체 클러스터를 확인하게 되면 일단은 뭐 물이라든가 혹은 전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물은 빗물을 통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보통은 호남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호남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풍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가 빠르게 전력을 제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ESS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존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 외에도 삼성 SDI가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두 종목 모두 나쁘지는 않죠. 뭐 특히 삼성 SDI는 목표가를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여전히 덜 올라간, 그다음에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만한 종목들로 코스모 신소재를 이전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13%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은 동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더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될 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가격이 38,000원에서 39,000원대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9,000원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일 정도 만약에 이 39,000원을 돌파를 할 경우 중장기로 보게 되면 6만 원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실적 보여드렸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만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6만 원대 이상까지 갈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수가 있어요. 39,000원을 지지를 하고 한 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2차 전지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을 해볼게요. 이전에 언급을 잠깐 해드렸던 LG화학인데, LG화학도 LG이노텍,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 때문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이 됐던 지지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하락시켰던 기관의 수급이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분기부터 LG화학의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박스권이었던 42만 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정도 눌림목이 나오게 되면 이 눌림목은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체크해 주셔야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량에 대한 건 제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공급방 오세요. 내일 거래량이 얼마나 동반이 돼야 되는데 동반이 안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안 되면 그 안에서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제가 공급방을 통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정말 미리미리 좀 짚어주셨죠. 탑픽으로는 지난주 히든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코스모 신소재 다시 한번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LG화학까지 다시 한번 담아보자라고 조언을 더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내일의 타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더해주신 만큼 실시간 전략 전문가님과 또 함께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제약바이오주 이슈가 또 올라와 있네요. 바이오 급등에 오늘 코스닥 정말 큰 상승 탄력의 힘을 받았는데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바이오의 상승세가 정말인지 너무 반가웠습니다. 잠깐의 순환매를 보실까요? 아니면은 이 상승세 좀 계속 이어질까요? 오늘의 강했던 이유 좀 짚어주시죠. 크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 가지 이슈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의 경우는 미국의 모더나에 의한 헬스케어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국내에 순환매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의 경우는 국민성장 펀드가 이 바이오 쪽으로 지금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티젠이나 SK바이오 사이언스 이런 쪽으로 지금 국민성장 펀드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종목 안에서 펀드 자금이 지속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게 되면 베링거인겔 하임 베처펀드에서 국내 한국 바이오에 투자를 하거나 뭐 기술을 같이 공유하는 전략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 세 가지의 이슈와 함께 뭐 또 하나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전히 코스닥이 상승을 하려고 하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멘텀이 같이 시너지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바이오, 헬스케어 다 찾아봤는데 내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AL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5만 7천 원대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과거 2025년 저점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8만 5천 원 부근이 지지선이 나왔던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횡보장세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건 지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구간에서 지금은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6년 상반기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온 후에 그 다음에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오늘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이 일단은 조금 더 받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고,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타점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예전에 저점으로 형성이 된 이 가격 있잖아요. 한 11만 5천 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 일봉상으로 이중바닥이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정도에 새로운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L 바이오, 다른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굉장히 좋은 것 많습니다만
지금은 내일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AL바이오가 아마 매수해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L바이오를 오늘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종목 이 상승 탄력 굉장히 좋았죠. 전문가님께서 ABL 바이오 종목 최근에 횡보세가 좀 보여졌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일 상승세 기대 봄직하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 밖에 관련된 종목까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더해서 추가적인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섹터까지 열어봐야겠죠. 세 번째로는요. 로봇 섹터를 또 주목을 해주셨네요.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관련해서 전망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3대 메가 클러스터에 대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 균형 발전인 거죠. 그동안 호남에 대한 얘기만 나왔던 게 아니라 충청이나 영남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얘기를 해드렸던 대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로봇에 대한 투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지난달부터 나왔던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한국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초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 주말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를 지금 탐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원하는 대로 지금 만약에 물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로봇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자동차 부품이냐면 이 로봇 부품과 자동차 부품의 유사성이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라든가 가속기라든가 센서 이런 분이 자동차와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로봇 관련주 안에서 자동차 부품주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캐즘, 전기차 캐즘이 빠르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로봇에 대한 신성장 동력까지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HL만도, 그다음에 한원시스템, 레인보우 시스템즈였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는 오늘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HL만도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슈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시장의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지지가 형성이 되었던 이 48,000원 부근이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걸 돌파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단기적으로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다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65,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한원 시스템도 역시 로봇에 대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판매에 대한 얘기 외에도 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로봇 이쪽으로도 이슈가 많이 되는데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로봇에 대한 이슈 때문에 아까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국내 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배터리 회사도 역시 찾아갔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원 시스템의 경우 최근에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 3,500원에서 3,600원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공존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반등이 나오면 분할로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4,000원 정도를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수를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5,700원대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온 시스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로봇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캐즘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끝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이전에 5,700원 부근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통해서 시장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보면 흐름이 보이고 또 오늘처럼 종목이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빠른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장 속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만나봐야겠죠. 한정된 방송 외에도 이 손대상 전문가님과 또 함께하고 싶은 분들 정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요. 탄탄한 대응 전략까지도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흔화면 통해서 살펴보시죠. 이어서 손대상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주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벌써 저희 방송을 한 지 한 달이나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쌓여왔었던 종목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후에 저희 또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차익 실현했던 종목들 계속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이 종목들이 차익 실현을 했고 뭐 새롭게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흐름이 전체적으로 다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오늘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걸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확인을 해볼 거냐면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25% 이상 동반되거나 25% 이상 거래가 동반되지 않은 종목들은 다 제가 홀딩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음봉일 경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25%보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25%보다 거래량이 동반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뭘 확인해 봐야 될 거냐면 오늘 두 가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을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가져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25%, 그다음에 전일 대비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를 해야지만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종목이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준을 잡고 내일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를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아쉽게도 오늘 거래량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100% 이상 동반되었던 종목들은 꽤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2배 이상 거래가 동반이 됐던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들은 과연 그냥 홀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제가 10시와 2시에 종목을 자체 AS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1시 예를 들어서 10분이에요. 그러면 2시와 10시가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 체크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시장과 비교를 해보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코스피가요 71%가 동반이 됐어요. 전일 대비 71%. 그 다음에 코스닥은 77.93이니까 대략적으로 78% 정도 거래가 동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 코스피의 경우는 71%, 코스닥의 경우는 78% 이상 거래가 동반되면서 음봉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죠?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77%보다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음봉인 종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음봉인 종목은 삼성 SDS예요. 그렇죠? 삼성 SDS인데 쭉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55%밖에 동반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71%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버티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를 쭉 보게 되면 음봉이 하나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10%가 거래량이 동반이 됐어요. 이럴 경우는 오전에 리스크 관리가 일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를 언급을 해드리면서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음봉이 나오면 사실은 좋지는 않지만 지지선이 강하게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자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거래량을 통해서 보는 것도 하나의 룰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지를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지선 부근일 경우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때문에 공급방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한미반도체를 25만 원에서 26만 원에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오늘 약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T의 경우도 음봉인데 음봉이었을 때 거래량을 확인해 보게 되면 코스닥이죠. 78% 이상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음봉이면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 확인해 보게 되면 43%만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다음에 뭘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결국 어떤 종목을 우리는 더 지켜봐야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과 함께 어떻게 비교를 하고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2배 이상 거래가 동반이 되게 되면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가 2배 이상 동반된 종목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코스피는 142%가 거래가 동반이 되면 되는 거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78%니까 158%만 이 이상 거래 동반이 되게 되면 이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봐야겠죠. 이 매수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는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일 경우
매수라고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건 2배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의 기준은 제가 추후에 언급을 해드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169%가 동반이 된 걸 확인을 해봤을 때 리노공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노공업의 경우는 내일 추가 매수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 혹은 내일 양봉이 하나 더 형성이 되게 되면 리노공업은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높이 그다음에 상승폭보다는 어떤 종목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지 이 수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이었던 리노공업이 오늘은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중요한 건 수급이 매수세가 많기 때문에 아마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종목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6월 25일 날 그리드 위즈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지지선 부근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요일 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양봉이 형성이 되었고 오늘 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왔죠. 그러면 내일은 이제 뭘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냐면 이전에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보다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수급이 10시 이전까지 25% 이상 동반이 되게 되면 그리드 위즈는 내일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거래량과 함께 전 고점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되면 내일 추가 매수 타이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콜마도 역시 동일한 흐름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눌림목이 이용됐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은 전체적으로 약세가 이어졌지만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역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양봉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내일 한국콜마는 조금 리스크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대 양봉, 그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됐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추세가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국콜마는 10만 3천 원 부근에서 조정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10만 3천 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게 되면 한국콜마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한미반도체 언급을 해드렸던 건 지지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했지만 제가 얘기했죠. 25만 원 부근에서 26만 원 사이에서 매수하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지금 지지선 부근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양봉 나왔을 때 25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 안에서 움직이게 되면 매수 관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파마리서치 지난 금요일 날 언급을 해드렸죠. 기관의 수급을 중점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했고 거래량이 이렇게 우상향이 되게 되면서 늘어나고 양봉이 계속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가 진행이 되었고 오늘 7%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ST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지지선에 닿은 종목은 기본적으로 내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등의 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ST는 그래서 오늘은 매수를 안 했어요. 아마 내일 정도에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좀 꼼꼼하게 봐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 공유방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매수가나 종목명이나 비중을 남겨주시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해하시는 거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유방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손대상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시는 급등의 시그널 외에도 이제 각자 갖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께서 이 고민들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고민 어떤 게 있는지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은요. 매주 금요일마다 손대상 전문가님께서 급등 포착 9시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새로운 급등의 시그널을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이죠.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이제 이 엑스텐 전략 이름처럼 또 타점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시장 속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봄직할까요?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은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특정 섹터라든가 특정 종목이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종목 찾기는 상당히 쉬운데 오늘 제가 종목을 되게 열심히 찾아봤어요. 너무 많은 종목들이 타이밍에 나왔는데 그 안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CS 윈드입니다. 아시다시피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로서는 역시 호남 지방에 반도체를 설립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전력을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책 수혜주로도 이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급자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탄탄했던 풍력 관련주가 미국의 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자들이 감소를 해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사업자의 경우 마켓 슈어를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자 감소에 따라서 오히려 마켓 슈어가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발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S 윈드의 경우는 사실은 GAE라든가 이런 글로벌 기업에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비교를 해보게 되면 해외 풍력 대비해서 PER이 58%밖에 동반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00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42%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저평가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PER 기준으로는 73% 밑에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 100이라고 하면 27밖에 지금 주가가 못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많이 눌렸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만 본다라고 한다면 눌릴 이유가 없는 거고 할인될 가격에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작년에는 실적이 당연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위험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24년에 1,400억에서 347억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820억으로 5배가 넘게 단기 순이익이 증가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00억을 넘겼던 특히 1,820억은요. 사상 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자, 그다음에 분기 실적으로 확인해 보더라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작년 4분기 이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었는데 1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내일 CS 윈드를 언급을 해드리면서 수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주가의 경우는 2025년 당연히 실적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반등이 일부 나오는 모습이었고 올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아시다시피 반도체 위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닥인 거잖아요. 바닥.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박스권 하단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거래가 동반이 되었다는 건 지금이 진짜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을 확인해 보시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했다는 거죠.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가의 경우는 조금 눌림목을 이용을 해서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42,000원 이하 목표가 이전에 단기적인 고점으로만 53,500원 제시를 해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7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박스권 하단이었던 39,0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CS윈드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정책 수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계속해서 또 주목을 해보자라고 조언 주셨고요. 눌림목 전략 제시 주셨고요. 앞서 가격 전략까지 또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는요, 또 히든 종목까지도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정말 오늘 종목들 선별해서 들고 와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또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보통은 반도체가 클러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바닥 따지기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땅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땅이 바닥을 평평하게 지금 다져놓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역시 전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전력과 관련된 변압기 생산 업체에 대한 관심이 오늘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역시 AI 인프라가 확대가 되게 되면 전력에 대한 수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거기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위치 확인하고 수급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그동안 매도가 나왔다가 외국인 또 수급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와 투신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추후에 교육을 통해서 왜 투신과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 급등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금융투자와 투신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의 경우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일부 받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지금 정도는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충분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정도가 지금 저항으로 한 48,000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 4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62,000원에서 63,000원대까지 충분히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내일 개장 전에 어떤 종목인지 매수 단가 얼마인지 공부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방에 참여하셔갖고 이제부터 단기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단 통해서 전문가님과 또 함께하는 공간에서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그리고 종목명까지도 전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이제 또 종목에 대한 고민 또 함께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냉철한 분석과 전략까지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전략,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함께 남겨주시면은요. 매주 금요일 또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포착 9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